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수요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 기조 속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확대가 되면서 1년 8개월 만에 2,30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2.13% 하락 가져가면서 2,292포인트 선으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0.84% 밀려나면서 744포인트 선에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좀 거셌던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6,232억 원대 매도 물량 내놨고요. 외국인 역시 3,15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홀로 지지를 해줬지만 힘은 좀 역부족이었는데요. 개인은 8,971억 원대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덜어냈는데요. 466억 원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하루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623억 원, 기관은 27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 먼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저희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을 또 담당해 주시는 전문가님은 예거 전문가님입니다. 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도 또 오늘 또 같이 나오셨는데요. 한번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더우신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전문가입니다. 제 필명은 독일어로 사냥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주식시장에서 제가 사냥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토끼같이 좀 가볍고 빠른 종목이라든지 멧돼지처럼 묵직한 종목을 사냥해서 드린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투자 전략 4가지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겠죠. 자, 근데 시장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 상승하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고 그런 종목들을 분석하는 게 제 첫 번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미래를 예측하는 완벽한 스토리텔링. 자, 과거를 알고 그리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할 수만 있다면 굉장한 무기가 되겠죠. 자,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보다 보면 어떤 테마가 상승을 할지, 그 다음 테마는 어떤 테마가 상승할지가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 그 두 번째 투자 전략이 제 필살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분석을 통한 정확한 매수 매도 전략인데요. 그 기본적 분석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기본적 분석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보고 이제 진입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보시고 이제 진입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투자 전략도 이제 겸하면서 시장 흐름에 맞게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더욱더 정확하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공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익 전환할 수 있는 포트 구성인데, 이제 포트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 좋대 이래가지고 흔히 말하는 몰빵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시장 상황은 100%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익 전환할 수 있는 이제 포트를 구성하는 게 제 마지막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또 4가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토대로 전문가님께서 또 매일매일 톡방에서 종목에 대해서 또 언제 들어가라 이렇게 매수 신호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톡방에서 내일장부터 바로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전문가님 또 어떻게 수익을 내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렇다면 수익률 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에 일단 나오셨었는데 그때 한 20% 정도 제가 수익을 올리셨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수익을 올린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제가 5월 중순부터 9일부터 매매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총 수익률이 188% 정도 제가 이제 수익을 내드렸고요. 네. 6월 달에는 제가 그 195% 가량 이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달, 이제 6월 달 이제 총 합해서 제가 383% 가량 수익을 내드렸는데 제가 약속을 해드렸죠. 그 한 달에 200%씩 수익을 내드리겠다고 맞아요. 제가 약속을 드렸었죠. 네. 자, 근데 이 약속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이제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제가 그 필살기 종목을 하나 가지고 있죠. 어떤 거였죠? 공구먼. 아, 맞아요. 저도 네. 들어갔죠. 공구먼. 제가 권리락전에 들어가서 네. 현재 지금 그 오늘 기준으로 해서 그 168%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네. 수익률. 자, 그 한 종목으로 168%가량 이제 수익 중이었었는데, 자, 오늘 조정 구간이 좀 나왔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24%까지 갔다가 27%까지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이게 변동성이 오늘 굉장히 심했어요. 맞아요. 이제 테마 움직임도 심했는데, 그리고 이제 하한가로도 그 하한가가 아니라 자, 마이너스 24%까지 이제 그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보유를 하고 있겠다고 이제 약속을 드렸었고, 그리고 아직 그 신규 이제 그 주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보유를 하는 쪽으로 하고, 이제 그래서 현재는 그 129% 수익 중입니다. 129% 수익 중이고, 네. 자, 이것도 적은 금액이 적은 이제 수익률이 아닙니다. 그쵸. 자, 그 한 종목으로만 이제 현재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7월 달도 이제 간단히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7월 1일 날에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주 뭐 움직이는 거 이제 포착을 하면서 대장주인 그때 당시 대장주인 유신 7.7%가량 수익을 내드렸고, 이게 그 당시 한 26%까지 이제 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더 HQ는 또 이것도 27%까지 이제 상승했던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중간에 이제 움직임 잘 포착해서 8.04% 가량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제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제가 나가진 않았지만, 그 종목들은 제가 그 다 하락할 때 그 종목들을 이제 오히려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네. 제가 뭐 공식적으로는 나가지 않았던 종목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제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뭐 시장가 매도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정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아쉽게도 자리를 주지 않고 이제 그 올라가는 종목으로서 이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진입을 안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월요일에 이화전기가 또 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장 초반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수익 실현하고, 이제 이것도 빠르게 했지만 이제 시장가로 들어가지 않고 진입가로 해서 진입가로 이제 매도를 했던 모습인데, 7.39% 수익 나고 바로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휘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손실을 본 종목이죠. 9,750원대 제가 진입을 했었는데 이제 수익권이었습니다. 네. 수익권이었는데 수급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확 이제 빠지는 모습이 있어서 바로 이제 손절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9,750원이었던 게 9,100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그 이미 예측을 하고 이제 손실을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넥스트칩 3.12% 수익 내드렸고, 그리고 나노 CMS 1.47% 수익 내서 오늘 총 4.5%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종목도 솔직히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오늘 상한가 좀 많이 갔죠? 그래요? 네, 종목들 좀 많이 갔는데 네. 이 종목들을 좀 공략하기는 좀 위험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거를 제가 판단을 한 게, 이제 공구우먼이 말씀드렸듯이 뭐
27% 상승을 갔다가 갑자기 막 그 하락으로 전환해서 마이너스 24%까지 가는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오늘 시장은 좀 관망하면서 좀 안전하게 좀 접근을 해야겠다. 그래서 보수적인 접근을 해서 수익을 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는 제 이제 가장 이제 그 좋은 종목이 이제 공구음원이 네, 공구음원이 그 6월 달에도 한번 제가 수익을 봤던 종목이죠. 맞아요. 한번 네. 나왔죠. 그렇죠. 수익 네. 내고. 네. 그렇죠. 수익 내고 나온 종목인데 10.31% 이제 무증 소식이 있기 전에 이제 한번 그 진입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수익 내고 나와서 다시 진입을 해서 현재 보유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그 거짓말 같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구나. 자, 공식적으로는 제가 수익을 내드리진 않았지만 공구음원은 바로 상한가 갔습니다. 어제. 그렇죠? 맞아요. 어제도 자,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되게 배 아파하실까봐 네. 공구음원 제가 진입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지정가 매도 자리 드리면서 7% 가량도 이제 수익 그 다른 분들도 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눌림목이 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공략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충분히 공구음원으로 5% 이상씩은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그래도 이제 5% 이상 이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단에 QR 코드 찍으시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매수 매도 타점 잘 노려서 수익 실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들으셨다시피 일단은 공구음원으로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가 훌쩍 넘는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공구음원 계속해서 좀 연상을 기록을 했고 오늘은 좀 시장 상황과 좀 맞물려서 변동성이 크기는 했지만 일단은 수익권에 들어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또 매수가 또 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이들 입장을 하셔서 전문가님과 또 수익을 같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거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는데요. 지금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어플 이제 실행을 하신 다음에 바로 촬영하시고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바로 많이들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 이렇게 공구음원 같은 그런 종목들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측하는 스토리텔링과 더불어서 또 상한가 가는 그런 종목들만 골라서 또 주셔서 저희 톡방에서는 전문가님께도 상남자라는 별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내일부터 바로 얻어가시고 시장 상황 오늘도 좀 힘들었지만 이러한 종목들 전문가님 통해서 좀 바로 또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수익률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첫 번째 코너 이동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시강 한 줄평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전문가님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 줄평부터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시죠. 네, 증시는 악재냐 호재냐라고 물음표를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도 좀 큰 폭의 하락을 가져갔고 뭐 강달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대내적인 악재도 좀 겹쳐 있는 상황인데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 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한 줄평 증시는 악재,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난달에 패드 의장이 경기 침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호재와 악재를 이제 동시에 이제 언급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금리가 3%대가 어제 그 3%대 이하로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하락한 후에 또 2년물 국채 금리가 또 10년물 국채 금리를 좀 역전하는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좋지도 그리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시장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요. 또 유가가 또 최근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었죠.
자, 뭐 100달러 밑을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원유 보였었지만 원유 공급망 해소에 뭐 문제가 아니라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 수요가 좀 적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그 악재를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지 좀 아리송한 이제 소식들로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또 많이 이어지면서 또 악재로 해석하는 이제 투자자들과 그리고 뭐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제 투자자들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이제 투자자들로 인해서 오늘이나 뭐 어제도 그렇고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제 또 국내 증시가 좀 상승세를 좀 보였었죠. 맞아요. 네.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던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와줬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죠. 네, 그쵸?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러시아군이 이제 돈바스 지역을 75% 정도 이제 점령을 한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가 좀 유리한 쪽에서 휴전 협상을 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 또한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이것도 굉장히 아리송한 이제 소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왜냐면은 좀 휴전이 좀 좋게 휴전이 된다면은 테러 제재가 어느 정도는 완화될 거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힘드니까 그쵸. 얘네가 좀 착하게 나오면은 이거 좀 이 정도는 이제 풀어주자라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자 말씀드렸듯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그 휴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75% 장악을 했는데 자,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땅을 되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휴전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악재일지 호재일지 알 수 없는 소식 속에서 제 의견은 좀 아직까지는 증시 하방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카톡에서 그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일시적이고 그리고 오늘 현재 시장은 이제 하락할 거다라고 제가 좀 예측을 했거든요. 네네. 자,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휴전이 이제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그냥 기대감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오늘 하락한다고 이제 예측을 했었고, 자, 그래서 그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일단은 휴전에 대한 기대감은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전반적인 대내적인 상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주셨으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하시고 또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일의 톡방에서 또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좀 하락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전문가님 또 예측이 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미리미리 좀 얻어가시면서 시장을 대응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시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요즘 최대의 이슈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겠죠. 전쟁으로 인해서 뭐 물가나 유가 그리고 뭐 원자재 등이 뭐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우려감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실질 그 국내 총 생산 GDP라고 하죠. 네. 증가율이 마이너스 2.1%로 기록할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분기 연속으로 해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를 기록을 한다면 경기 침체가 좀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소식 속으로 좀 요즘 시장 상황은 좀 하락세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미국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했지만 단기 국채 금리가 또 장기 국채 금리를 좀 역전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또 투심을 좀 악화를 시켰는데요. 단기 국채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를 역전하는데 왜 증시에 왜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우선 중고차를 샀을 때 이제 구입을 했을 때 뭐 할부로 했을 때라고 뭐 가정을 해서 단기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자가 좀 저렴하죠. 근데 장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자가 조금씩 더 붙습니다. 자, 네. 이게
장기 국채 금리, 그 장기 금리의 경우에는 일단 그 불확실성이죠. 이게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투자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이제 그 불확실성한 이제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네, 어떤 걸 말하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10년 그 국채금리가 이제 경기 상한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네네. 죄송합니다. 보상에 대한 이제 그런 좀 그 지불을 한다 이제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단기는 이제 단기간의 채권이기 때문에 또 물가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물가 상승이 좀 고공행진을 지금 요즘에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단기 채권이 올라가고 장기를 역전하는 현상이 보이게 되는데 그 장기 금리 역전 현상은 이제 경기 침체가 되고 또 물가가 상승하면서 또 물가 상승률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단기 채권이 이제 장기 채권보다 높아지는데 이를 좀 스태그플레이션으로도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였을 때는 이제 과거 데이터가 좀 있죠. 1981년도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이제 때가 있었고 또 1980년 이후에 또 1년 뒤에 또 금리 역전 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 발생했던 사건도 있고, 2007년도에는 서브프라임 사태와 또 2008년도 금융위기 발생 등 이제 경기 침체가 됐던 이력이 좀 있으면서 이제 과거 데이터들이 이제 증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근데 하지만 좀 좋은 소식도 있었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좀 인하할 수 있다는 이제 보도가 좀 나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방 압력을 오늘 좀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주고, 이제 장중에서는 코스닥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네. 장 후반에는 이제 하락전을 했지만,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을 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또 $100를 하회하는 모습으로 낙폭이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11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맞아요. 네. 엄청 근데 현재 상황 보면은 1307원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이제 증시에 좀 악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마지막 코스닥이 이제 하방 압력에 하방 압력을 좀 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FOMC 위사락 공개 예정이 있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ISM BJ 조업 지수 발표도 있고 그리고 저희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이건 국내 증시에 어마어마한 이제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발표가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이제 예정돼 있어서 증시를 어느 정도 저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수익 실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황에 대한 또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과 비롯해서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장이 어떻게 우리 증시까지 좀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냥꾼 예거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이제 바로 드셔서 촬영하신 다음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방송 전부터도 또 입장을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셔서 또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입장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이제 개장하자마자 종목에 대해서 신호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구음원 저희는 일단은 선취매를 통해서 한번 수익을 내고 나왔고 또다시 한번 들어가서 현재 120%가 넘는다고 했나요? 굉장히 높은 또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데 저도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통해서 또 도움을 받아갔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또 인증을 하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하시면서 또 주식시장의 재미를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바로 많이들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코너 이동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클래스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하나씩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퀘스트 올라와 있습니다. 디포커스 이제 인수 소식에 급등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아이퀘스트 오늘 29.91%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9,730원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나온 상황이네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볼게요. 좀 어떤 기업이고 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상승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우선 아이퀘스트는 이제 중소기업 대상의 ASP 기반의 SaaS 방식의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SI 방식 구축형 ERP 개발 및 좀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기반의 또 소상공인 케어 그리고 소상공인 케어 서비스도 이제 실시를 하고 있고 주요 제품으로는 패키지 ERP 얼마에어가 있고 이제 구축형으로는 ERP 얼마에어 SAP가 있고 소상공인 사업관리 얼마 등이 있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상승한 게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아이캐스트가 이제 또 다른 소프트웨어 전문사 디포커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었죠. 아이캐스트는 이제 92억 원 규모의 디포커스 지분의 52.14%를 인수를 하고 또 최대 주주가 됐다고 이제 밝혀졌는데요. 네. 디포커스는 지난 2001년도에 설립된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전문 기업입니다. 기업 경영 의사 결정 단계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정보 제공하는 BI와 전사 자원 관리, 이제 클라우드 분야 등에서 이제 컨설팅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아이캐스트는 디포커스 인수를 통해서 이제 IT 비즈니스 분석 역량을 좀 강화를 하고 사업 다각화를 이제 추진한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아이캐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때 움직임이 이때 이제 이때가 아니구나. 코로나 이후에 나온 이제 종목이죠. 이때 21년도 이제 2월 달에 이제 그 기업 공개를 한 그 업체고요. 네. 2020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SI 방식 이제 구축형 개발 판매 주요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 영업이익으로 이제 좀 움직였다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이어지다가 일단 여기서 이제 한번 상승을 해줬죠. 자,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텨줬던 종목입니다. 이제 다른 종목도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 들어서. 네. 자,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러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소프트웨어 이제 전문사 디포커스를 이제 인수했다는 소식인데, 자, 이게 영업이익으로 나중에 이어질지 매출액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인수 소식으로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일단은 이제 좋은 측면으로 봤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근데 그것보다는 자,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진짜 왜 오르는지도 이제 모르는 종목들도 이제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특히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냥 무상증자다 하면 오르고 무상증자다 하면 오르는 아직까지 이제 증자의 소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내성이 생길 때가 됐죠. 이제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자, 생길 때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종목 재무지표 살짝 볼까요? 네. 퍼는 업종포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인데, 일단은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의를 두면은, 그래도 이제 꾸준히 매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부채 같은 경우도 이제 자산에 비해서는 이제 그 적당한 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재무제표 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에 좀 이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불안한 종목이에요. 왜 올랐는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상한가를 간 만큼 이제 급락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제 종목으로 기억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아이퀘스트부터 만나봤습니다. 한번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비릭스입니다. 무상증자 기대감에 2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비릭스도 오늘 마감 동향부터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역시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9.88% 상승 가져왔고요. 15,650원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무상증자만 붙으면 최근에 좀 계속 날아가네요. 모비릭스도 또 같은 좀 이슈인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가요, 정원님? 네, 일단 그 잘못 표기가 되는데 무상증자가 아니고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군요. 네, 유상증자입니다. 네네. 네, 그 일단 모비릭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이제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벽돌 캐기 퀘스트, 뭐 마블 미션 등 이제 다양한 장르 게임을 퍼블리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 등 매출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벽돌 게임 퀘스트나 마블 미션 이런 거는 그냥 광고하는 그 있잖아요. 광고로 먹고 사는 이제 게임들. 네네. 네, 되게 간단한 게임들인데 그런 거를 이제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모비릭스의 광고 매출 기반, 말씀드렸듯이 광고 매출 기반의 이제 캐주얼 게임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1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방시형 RPG 그 등의 이제 인앱 기반의 미드코어 장르를 이제 비중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지난 1분기 매출이 12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억 5,800만 원을 기록했던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무상증자가 아니라 이제 유상증자 기대감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네. 근데 유상증자 소식보다는 일단 지난 7월 1일에 이제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이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이제 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을 해서 중국 판호 발급을 확대를 위해서 이제 외교부 및 경제부처와 협력할 예정이라고 좀 발표한 적이 있고요. 네네. 또 게임은 또 질병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힌 만큼 산업 그 육성 의지를 좀 보였다고 합니다. 보였다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업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제 게임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좀 우려를 했었는데 판호 발급 52시간 근무제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좀 향후 기대가 된다고 좀 밝혔던 모습으로 오늘이 또 이제 안 좋은 시장상에서 주목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차트 한번 봐볼게요. 네. 일단 모비릭스. 네, 모비릭스인데 일단 이때는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좀 보였었고 이게 중간중간 상승을 했던 거는 일단 이게 게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게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이제 매출이 대부분인 이제 회사인데 일단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게임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제 모바일 게임도 그쵸.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상승을 할 때 이제 그때 같이 묶여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주목받을 만한 이제 업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런 업체는 아닌데 일단 그 광고 수익으로만 이제 많은 그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되게 그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광고를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일부러 되게 못하게 광고를 해요. 왜요? 네, 일부러 되게 못하고 이제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심리를 자극해서 들어가게 만드는데 또 하다 보면 좀 중독성 있는 게임도 몇 개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서 근데 좀 짜증나는 게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네,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광고로 해서 수익을 얻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큰 폭의 상승이나 뭐 이제 크게 하락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꾸준한 매출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모비릭스도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또 예시를 좀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또 수익을 좀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QR코드 있고 이제 톡방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전문가님과 호흡을 좀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결정의 주가가 급등을 가져갔습니다. 마감 상황 보도록 하시죠.
네, 모아 데이터도 역시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9.77% 상승 가져갔고요. 25,5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모아 데이터는 또 무상증자 이야기가 있는 것 같네요, 전문가님. 어떤 기업인가요? 네, 모아데이터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이제 이상 탐지 및 예측 솔루션 제품을 출시한 인공지능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기반의 ICT 시스템 이상 탐지 및 예측용 장비 개발 및 제조를 제 주요 사업으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주요 제품으로는 2015년도에 개발한 그 개발 출시한 이제 페타온 포캐스터 20년 그 9월 헬스케어 전문 기업과 신체 나이 측정 서비스 및 이제 질병 예측 서비스에서 AI로 이제 분석을 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뭐 무상증자 결정에 뭐 어제에 이어서 이제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어제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모아데이터는 이제 그 이사회에서 1주당 5주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신주 마련 지원은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 135억 1,468만 원입니다.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은 7월 29일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8월 11일이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네. 보통주는 이제 기본 540만 5,872주에서 무상증자를 통해서 2,702만 9,360주가 새로 발행이 되면서 총 3,243만 5,232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대5 비중이면은 일단 공구먼이랑 비슷한 네, 그런 현상인데, 공구먼 요즘에 제가 5현상인가 같죠? 맞아요. 네, 5현상인가 같는데 1대5 비율이라는 거 자체에서 이제 좀 엮이는 거죠, 이게. 뭐, 공구먼도 1대5인데 이것도 1대5면은 그만큼 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나와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네. 모아 데이터. 자, 보시면은, 저 외국인이 이제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개인들이 담아가는 모습 보이시죠? 엄청 남았네요. 네, 엄청 많이 담아갑니다. 네네. 뭐 평상시에 뭐 10대, 뭐 100대 이렇게 가다가 지금 막 1000대, 5000대, 막 만대까지 이렇게 그러네요.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무상증자에 대한 이제 그런 소식으로 이제 한 번 더 집중이 됐는데, 근데 공구먼과 똑같은 1대5 비율이네? 그러면 육수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그 관심을 끌면서 이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말씀드렸듯이 뭐, 그 전에 뭐 움직임 어땠습니까? 안 좋았죠. 움직임이 계속 하락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다가 시장 상황 악화되면서 급락했습니다. 여기서 이어서 이제 무상증자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때 6월 24일 날. 네. 그때부터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제 공구먼이 너무 잘 가니까 이것도 잘 가겠다 하고 진입하셔서 어제 오늘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인공지능이라서 나중에 주목받을 수는 있겠는데 잠시 재무지표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적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적자를 전환을 했고 이제 매출액도 보시면 이제 조금 그 상승을 했는데 일단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어디에 뭐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느 다른 데 쓰고 있다는 건데 그거는 확인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불안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저는 이제 모아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구먼에 더욱더 집중을 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아 데이터 살펴보셨습니다. 이러한 또 종목 저희는 공구먼 들어가서 또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역시나 톡방 입장하셔서 또 이러한 종목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네, RBW입니다. 워너스가 이제 첫 일본 단독 팬미팅 성공적으로 종료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BW 같은 경우에는 역시 상한가 마무리를 했군요. 29.81% 급등 가져가면서 17,200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워너스가 이제 아이돌 가수인가 보네요. RBW 한번 어떤 기업인지 볼게요, 전문가님. 네, RBW는 마마무 소속사로 알려진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니지먼트, 그리고 음반, 그리고 음원, 영상, 저작권 관리, 제작 대행 등 이제 공연, 상품 판매 등을 이제 사업으로 영위를 좀 하고 있고요. 마마무, 워너스, 그리고 그 워니, 브루맨스, 퍼플키스 등의 전속
아티스트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고 2021년 상반기 중에 W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 인수를 좀 통해서 이제 오마이걸 그리고 B1A4 등의 유망한 아티스트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오늘은 뭐 워너스 첫 일본 단독 팬미팅 성공적으로 종료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상승했다기보다는 자,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르게 상승을 하게 됐는데 블랙핑크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쵸. 블랙핑크 컴백 일정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블랙핑크가 현재 새 앨범 녹음 작업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고 7월 달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하고 또 8월 달에 이제 신곡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된 이제 블랙핑크 음악 그 다수가 완료됐고 준비가 완료됐고 전 세계 팬들과 교감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컴백과 더불어서 자, 연말까지 K-팝 걸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에 이제 걸맞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이제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네. 컴백은 또 1년 10개월 만이죠. 이제 모두 모이는 게 또 1년 10개월 만에 모이는데 그래서 엔터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RBW 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그 개인들이 또 유난히 좀 개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죠. 오, 그러게요. 네. 엄청 개인들이 굉장히 나가네요. 좋아하는데 네. 외국인들도 이제 중간중간에 K-팝이 좀 열풍이 불죠, 요즘에. 그래서 외국인들도 조금씩 이제 담아내는 모습이 있는데 네. 근데 개인에 비해서는 이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팬심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들이 이제 K-팝은 이제 무조건 잘 된다라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공연을 하게 되잖아요. 공연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엔터주들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개인이 많이 담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뭐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네. 최근 상황 뭐 좋지 않아서 뭐 엔터주 그 상황 어려운데 뭐 지금 집중될 그게 있나요? 네, 시장 상황이 어려운데 엔터주들이 이제 그렇죠. 코로나도 이제 요즘에 재발 그 재유행한다고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 악화되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자, 오늘은 블랙핑크 소식으로 이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너스라는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제 팀이거든요. 예, 처음 들어보는 그 그룹인데 근데 좀 유명한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팬미팅도 이제 성공적으로 종료가 됐고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블랙핑크가 이제 좀 영향을 좀 주면서 주가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종목도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하지만 일단은 컴백 일정 공개가 오늘 됐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컴백 전까지는 일단 그 다른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네. 그 움직임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워너스라는 이제 그룹이 또 팬미팅을 좀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도 이미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이랑 이제 새로운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미 지난 거에는 이제 집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투자하는데 좀 주의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RBW도 살펴보셨고요.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네, KPF입니다. 국내 최초 로봇 핵심 부품 개발 자회사가 이제 상장을 한다라는 기대감의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마감 동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PF 오늘 13.27% 상승 가져갔습니다. 7,000원 선에 딱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네요. 국내 최초 이제 로봇 관련해서도 좋은 모습을 나타낸 상황인데 어떤 기업인지 또 볼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KPF는 자동차용 단조품, 베어링 부품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고 이제 건설 그리고 산업기계, 플랜트 중장비 등에 쓰이는 이제 산업용 화스너 제품, 볼트나 너트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력 발전용 설비에 사용되는 이제 화스너 제품도 생산하고 베트남, 중국 법인 등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이제 판매를 확대 중인 회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최초 로봇 핵심 부품 개발 자회사가 이게 KPF가 한 게 아니라 네. 자회사가 이제 상장 이제 기대감으로 하면서 이제 상승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대 실적이 전망되는 이제 KPF가 자회사 상장 예비 시민가
예비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세를 보였고 또 자회사가 이름이 또 SBB테크인데 자, 국내 최초 로봇 핵심 부품 정밀 감속기를 개발을 했고 네. 국내 대기업 등에 공급 중인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를 통해서 이제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SBB테크는 지난해 10월 달에 기술성 이제 평가를 맡은 나이스 DNB에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 소식에 이어서 지난 4월 달에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또 2개월을 넘는 심사 기간을 거쳐서 오늘 승인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하반기 본격적인 기업 경계 절차에 이제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전 사업부가 호황 국면에 맞이를 하면서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경신할 거라는 이제 그런 전망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잠시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담아내는 모습이 있었었는데 그만큼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덜어내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사들이는 그러네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좋았죠. 네, 그렇죠. 코스닥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대기업보다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차트도 좀 살펴보자면은 자, 이때 한번 크게 올랐죠. 자, 크게 오르면서 거래량도 많이 나와줬는데 이때가 그 지역균형 뉴딜 정책 추진 방안 발표 소식에 이제 풍력 에너지로 묶이면서 상승을 했던 적이 있고요. 또 그 뭐 풍력 나머지 뭐 20년도나 21년도나 이제 거의 풍력 에너지로 이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2년도에 들어와서는 이것도 이제 그 KPF가 또 인도네시아 칼라만탐성 이제 석탄 광산 개발에 이제 투자를 좀 했어요. 네. 투자 지분을 41%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 들어 석탄도 이제 굉장히 귀해졌죠. 그렇죠. 귀해지면서 석탄 가격 오르면서 이 종목도 좀 수혜를 봤다. 이렇게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풍력 에너지도 뭐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거는 이제 그 자회사 이제 최초 로봇 이제 부품 개발에 성공한 그 SBB테크가 이제 상장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일단 그러면은 그 KPF는 대장주가 될 수 없겠고 그 상장을 했을 때 이게 KPF에 좀 KPF가 아니라 SBB테크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네. 이제 좀 보이면서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그러면 SBB테크가 상한가를 만약에 갔다 하면 KPF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서 그때 그 진입을 하셔서 수익 실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KPF까지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쪽 QR코드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이제 어플 키신 다음에 촬영하시고 이제 작게 뜨는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예거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는 지금 7월달 수익률 26% 넘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공고문까지 합치면 벌써 100%가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거의 150%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공고문 또 어떻게 흐름을 좀 7월 18일 정도까지 이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전문가님 통해서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10분 신 후에 8시에 다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